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토론회 사회를 맡은 조영우입니다. 오늘 토론은 유성구 선거방송 토론위원회 주관으로 공직선거법 제82조의 2 제4항에 따라 두 분의 후보를 모시고 생방송으로 진행합니다. 후보들의 정치 철학과 공약, 정책을 비교하시면서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일꾼을 찾으시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토론회는 KBS 대전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치열한 토론을 벌이실 두 분의 후보를 소개해드립니다. 토론회 발언 순서와 규칙은 사전 협의를 통해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조승래 후보부터 인사해 주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후보입니다. 다음은 윤소식 후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성갑 국민의힘 윤소식 후보입니다. 토론에 앞서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작 발언에 이어 지역 현안이 담긴 공통 질문이 있습니다. 각 후보의 공약 검증 토론과 뜨거운 경쟁이 예상되는 주도권 토론도 진행됩니다. 이후 다시 한번 공통 질문 시간을 갖고 마무리 발언으로 정리하겠습니다. 후보자들께서는 정해진 토론 규칙과 발언 시간을 지켜주시고 시간이 초과되면 마이크가 꺼집니다. 그럼 시작 발언으로 본격적인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조승래 후보부터 발언하시겠습니다. 시간 2분입니다. 존경하는 대전 시민 여러분, 사랑하는 유성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후보 조승래입니다. 요즘 안녕하시냐는 인사를 건네기가 죄송할 정도로 민생이 어렵습니다. 금, 사과, 황금, 귤에 이어 채소값마저 치솟고 있습니다. 내일이면 또 뭐가 오를지 겁난다는 국민들의 말씀이 절절히 와닿습니다. 사상 초유의 R&D 예산 삭감에 날벼락을 맞은 카이스트 학생들이 대자보를 써붙였습니다. 미래가 위협받고 있다, 꿈이 위협받고 있다는 호소에 가슴이 미어집니다. 국민들은 묻고 계십니다. 도대체 정부는 어디에 있는지, 이 나라의 미래는 어디에 있는지 묻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이 정부는 대책을 내놓기는커녕 집권 3년 차가 다 되도록 남 탓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하다 자신들이 삭감한 R&D 예산마저 야당 탓을 하고 있습니다. 능력도 대책도 염치도 없는 이 정권을 심판해야 합니다. 윤석열 정권 심판이야말로 민생을 회복하고 미래를 회복하는 첫걸음입니다. 저 조승래에게 맡겨주십시오. 실력이 검증됐습니다. 저는 여당일 때나 야당일 때를 가리지 않고 언제나 일을 잘한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20대 국회, 21대 국회 연속으로 법률소비자연맹 종합의정평가 충청권 1위에 올랐습니다. 한다면 하는 약속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 21대 국회 공약 이행률 평가에서도 대전, 세종, 충남 1위에 올랐습니다. 이번에도 확실히 해내겠습니다. 민생을 살리고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윤소식 후보입니다. 제한 시간 2분입니다. 존경하는 유성구민 여러분, 유성은 제가 태어난 곳이며 오늘의 저를 만들어준 곳입니다. 제가 유성중학교를 다닐 때만 해도 유성호텔 그 인근에서 신혼부부를 많이 만났습니다. 그 당시 유성온천은 대한민국에서 손꼽히는 최고의 관광지였습니다. 이런 것을 보고 자란 저는 유성에서 희망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유성온천의 모습은 사라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남은 유성호텔도 오늘 이후면 문을 닫습니다. 유성에 대한 추억이 사라져가는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유성이 이렇게까지 되기까지 누구 하나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국가적으로는 어떻습니까? 기후변화, 전쟁 등으로 인한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로 인해 국민들의 삶은 피폐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도 함께 협력하기보다는 남을 탓만 합니다.
윤석열 정권 심판이 정쟁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임기가 채 2년도 되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의 의회 권력 폭주에 발목이 잡혀 아무 일도 할 수 없었습니다. 다수의 행포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무슨 심판을 하겠다는 건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지난 8년 동안 진장교도소 이전, 유성복합터미널 등 현안 과제에 대해서 제대로 결과를 내놓지 못한 무능한 사람이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남탓만 합니다. 전형적인 내로남불입니다. 여당의 후보로서 공직 경험과 교통공학 박사로서의 전문성을 가지고 유성의 현안을 해결하겠습니다. 유성다운 유성을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지역 현안에 대한 견해를 듣는 공통 질문 순서입니다. 서로에게 질문할 시간도 주어지니까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공통 질문입니다. 급속한 저출생과 초고령화로 지방 소멸에 대한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역 특화 자원을 활용하는 전략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유성구의 경우 다수의 출연 연구기관과 카이스트, 충남대와 같은 우수 대학을 보유하고 있지만 창업과 투자 생태계가 활성화되지 않아 우수 인재 유출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을 극복할 방안을 듣고 싶습니다. 윤소식 후보부터 듣겠습니다. 시간 1분 30초입니다. 유성구는 6개 대학이 있고 연구단지가 있어 창업 여건이 비교적 좋은 곳입니다. 대학과 연구단지 내 연구소가 보유한 특허를 창업과 산업화하는 데 유리한 환경입니다. 이런 특허를 민간으로 이전하여 산업계에 확산하게 되면 유성은 명실상부한 최고의 창업 투자 생태계를 보유한 지역이 될 것입니다. 대전시도 창조경제센터를 만들어 D브릿지를 조성하고 이를 통해 창업과 투자 생태계를 만들고 있습니다. 입주 기업들이 매우 만족하고 있습니다. 향후 반도체, 바이오 특화단지로 조성될 교촌동 160만 평 국가산업단지가 조성이 되면 창업투자 생태계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유성의 미래에 희망이 보입니다. 젊은이들이 번뜩이는 아이디어를 유성에서 산업화하고 제품화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지원하도록 힘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조승래 후보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시간 1분 30초입니다. 예, 우리 유성 지역의 창업 생태계는 이미 활발하게 조성되고 있습니다. 제가 국회의원 8년 하면서 개방형 창업 공간인 팁스타운을 충남대에 2018년도에 결정을 했습니다. 지금 오픈이 돼서 아주 많은 기업들이 창업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가 2020년도에 중앙정부 중기부에 제안을 해서 스타트업 파크 조성 사업도 제안을 했고 지정이 돼서 현재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충남대학교에 있는 팁스타운과 카이스트에 있는 창조경제혁신센터 사이를 연결하는 궁동 어운동 스타트업 파크를 통해서 창업 생태계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작년 한 해만 하더라도 260개가 되는 회사를 육성을 했고 한 700명 넘는 신규 고용도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이게 가능한 것은 연구소와 출연연구소와 카이스트 충남대 같은 좋은 인적 기관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기술 기반으로 해서 창업들이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기술과 사람, 돈이 함께 어우러지는 생태계를 더 육성해 나가야 합니다. 근데 현재 심각한 위험도 있습니다. R&D 예산의 삭감 상태가 실제로 기술 기반의 스타트업들에게 매우 심각한 위협으로 작용되고 있습니다. 이 R&D 삭감 사태를 해결하고 기술 기반의 스타트업들을 제대로 육성하는 스타트업 생태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럼 상호 질문하겠습니다. 윤소식 후보가 질문할 텐데요. 질문은 30초, 답변 1분입니다. 예, 정부는 R&D에 막대한 세금을 투자하고 있고 다행히 연구소와 대학은 훌륭한 연구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우수한 연구 성과가 민간으로 이전돼서
국가 경제를 견인해야 하는데 아직까지 미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간에 이전되는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이에 대한 개선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에 이전하고 안 하고 이전 비율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실제 그 대전과 유성 지역의 기업 생태계는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출연연과 대학, 기업이 같이 공동 연구를 하고 공동 기술 개발을 합니다. 그걸 통해서 함께 개발한 기술을 가지고 기업이 생산을 하고 또 투자를 받고 이걸 통해서 일자리를 만드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대덕 연구단지 유성만이 갖고 있는 창업 모델입니다. 근데 문제는 R&D 예산이 대규모 삭감됨으로 해서 실제로 거기에 종사했던 많은 일자리가 또 연구자들이 일자리 쫓겨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핵심은 공동으로 개발하고 있는 기술 개발에 대한 R&D 지원을 마치 무슨 비효율적인 것 또 엄청난 카르텔 이렇게 공격을 하면서 삭감했던 이 정부의 정책을 전환하지 않으면 많고 좋은 우수한 기술들이 기업으로 이전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네, 이제 조승래 후보가 질문하시면 됩니다. 예, 조금 전에 제가 그 답변 드렸던 것처럼 실제로 이 R&D 예산 삭감 사태는 단순하게 연구소, 출연 연구기관의 연구비를 줄이는 문제뿐만 아니라 대학과 기업의 연구비가 줄어들게 되면서 많은 학생들이 쫓겨나고 또 기업 같은 경우에도 일자리가 없어지고 또 문을 닫을까 말까를 고민하는 정도로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윤소식 후보님의 보관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R&D 예산에 대해서는 당연히 우리나라가 여기까지 성장하게 된 이유가 결국 인적 자원과 R&D에 대한 덕분으로 여기까지 오게 된 겁니다. 지난번에 R&D 예산에 대해서 뭐 삭감 논란이 있었던 거는 제가도 지난번 다른 토론회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필요한 예산을 깎아야 되는데 일률적으로 깎다 보니까 결국은 그런 결과가 나온 거고요. 그 다음에 결국은 그걸 책임지고 그 가기정통부 차관 3명이 물러났습니다. R&D 예산에 대해서는 뭐 충분히 말씀하신 대로 증액돼야 되고 앞으로 계속 최소한의 세출 예산의 5%로 증액시켜야 된다는 게 국민의힘의 지금 견해입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도 이미 그런 의지를 표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R&D 예산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증가를 시키겠습니다. 네, 두 번째 공통 질문입니다. 대전교도소 이전은 나노반도체 국가산단 및 도안신도시 3단계 개발과 연계돼 있어 지역민들의 관심이 높은 사항입니다. 하지만 최근 한국개발연구원의 중간 점검 결과 사업성이 낮다는 분석이 나와 제동이 걸린 상황인데요. 대전교도소 이전 사업이 속도를 내려면 어떤 대책이 필요할까요? 후보들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먼저 조승래 후보 순서입니다. 시간 1분 30초입니다. 예, 저는 대전교도소 이전 문제뿐만 아니라 대전교도소 잔여 부지에 대한 개발 그리고 도안 3단계에 대한 그 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개발을 위해서 대전교도소 이전과 도안 3단계 개발을 종합적으로 추진해야 된다는 일관된 입장을 가지고 있었고 그걸 통해서 저희가 국회의원으로서 나름대로 많은 역할을 했다고 저는 자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현재 예비 타당성 조사 결과 수익성이 없는 것이 아니냐는 KDI의 잠정적인 평가가 있었습니다.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매우 유감입니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제안했던 기재부 또 LH, 대전시, 법무부 이 모든 주체들이 예비 타당성 조사 문제에 대해서 검토를 할 때 이렇게 비관적인 결론이 나올 것이라고 예상했던 사람들은 그 주체들은 없었습니다. 매우 유감입니다. 그건 정책 당국의 정책적 의지가 매우 부족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문제는 그렇다고 뭐 손을 놓고 있는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제가 법무부, 기재부, 대전시와 여러 차례 협의를 거쳐서 제가 낸 대안은 이렇습니다. 법안도 이미 제출했습니다.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법안을 제가 제출했기 때문에 이 면제 법안을 통과시키면 대전교도소 이전도 적기에 될 것이고 잔여 부지와 도안 3단계 개발을 종합적으로 하는 말 그대로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네, 윤소식 후보 준비되셨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분 30초입니다. 저는 경찰청 재정 담당관을 역임하면서 어렵던 유성경찰서를 만든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도가 높다고 생각합니다. 대전교도소 이전은 첫 단추가 잘못 꼈습니다. 대구교도소보다 이전을 9년이나 먼저 시작했습니다. 대구교도소는 재작년 이전이 완료됐는데 대전교도소는 큰 진척이 없습니다. 왜 이렇게 됐습니까? 무능하고 의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정부 공약으로 국정과제에 선정된 겁니다. 그 당시에 법무부 장관, 국회의장, 대전시장, 국회의원, 구청장 모두 민주당이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사태가 발생했는데도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하는 데 있습니다. 마치 교도소 지연이 윤석열 정부와 이장우 시장 탓인 양 폭탄 돌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국회의원 8년 동안 무엇을 했습니까? 현행 법률 해석상 얼마든지 예비 타당성을 받지 않고도 추진이 가능한데 국회의원 임기가 끝나가는 시점에서 꼼수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교도소 이전은 어떤 방식으로든 현행법상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의지와 추진력입니다. 여당의 힘으로 완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소식이 꼭 해내겠습니다. 네, 이제 조승래 후보 30초 동안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윤소식 후보의 답변은 1분입니다. 시작해 주시죠. 예, 윤소식 후보의 말씀을 들어보면 교도소 이전은 예타 면제를 통해서 어떤 방법인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교도소 이전 문제뿐만 아니라 자녀 부지에 대한 개발, 도안 3단계에 대한 게 여전히 남게 됩니다. 재정사업으로 예타 면제 교도소를 이전한다 하더라도 자녀 부지와 그다음에 도안 3단계를 종합적으로 개발하는 문제는 또 여전히 예타를 해야 되는 상황에 직면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묶어서 처리하자는 것이 일관된 방침이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윤소식 후보의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 조승래 후보 말씀을 들어보면 변명으로 일관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거는 무책임하고 무능한 것입니다. 결국은 교도소 이전은 법률상으로 이미 추진이 가능했던 사안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게 만든 게 그게 최고 문제입니다. 예비타당성 조사를 안 받고도 이미 추진이 가능했고 그만한 힘도 있었습니다. 대통령 공약 사항이고 그 다음에 법무부 장관이 박범계 장관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허태정 대전시장, 그 다음에 국회의원, 구청장, 부의원 시험까지 민주당이 독점하고 있는 시기였습니다. 당연히 의지만 있으면 이미 끝난 겁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그거를 정부가 바뀌었으니까 이게 추진이 안 된다. 그리고 다른 이유를 댑니다. 저는 충분히 의지만 갖고 있으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 국민의힘에서 한다고 했습니다. 분명히 하겠습니다. 네, 윤소식 후보 준비되셨으면 30초 질문하시면 됩니다. 답변은 1분입니다. 교도소 이전 문제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조승래 후보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이 있습니다. 특히 법무부가 예산이 한 4조 정도 되는데 이전 비용이 한 6천억 정도 되는 걸로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법무부 예산 가지고 이거를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사실은 법무부 예산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국유재산 기금으로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질문 드린 것에 대해서 답변을 정확히 하지 않으셔서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교도소 이전 문제는 국유재산 기금이든 재정이든 교도소 이전 자체는 가능할 것입니다. 그런데 과거도 그렇고 지난 문재인 정부 때도 그렇고 윤석열 정부 때도 그렇고 허태정 대전시장 때도 그렇고 지금 이장우 대전시장 때도 그렇고 교도소 이전만 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대전교도소 자녀 부지와 도안 3단계 개발을 같이 하자고 했기 때문에 묶여져서 추진된 것입니다. 실제로 지역 주민들의 요구는 그런 거 아닙니까? 대전교도소를 이전해놓고 그 공간이 덩그러니 남아있으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자녀 부지를 개발하고 도안 3단계를 개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거에 대한 대책이 있냐라고 제가 수차례 질문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안 한 상태로 전임 정부, 전임 시장,
비난하고 있어서는 되겠습니까? 대안을 만드십시다. 대안을. 네, 이제 다음으로 공약 검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각 후보의 공약 발표를 듣고 질의응답을 할 텐데요. 공약의 실효성과 후보의 실천 능력을 점검하는 귀중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윤소식 후보의 공약 발표부터 듣겠습니다. 시간 2분입니다. 예, 유성에 출마하면서 공약에 대해 구민들께 공문을 실시했었습니다. 지역에 다니면서 많은 요구도 받았습니다.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유성 구민께 드리는 4.10 희망 소식을 만들었습니다. 4월 10일 총선 승리의 희망을 담아 4개의 통권 소식과 10개의 좋은 소식을 발표했습니다. 이를 부분적으로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경찰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여성과 아이가 안전한 유성을 만들겠습니다. 국제안전도시 지정을 추진하고 버스 정류장 스마트 쉘터를 도입하여 여성과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을 구축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학하동, 진잠동 등 서남부권의 교통 편의성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서남부권 순환 트램선을 추진하고 BRT, CTX 동서대로 등과 연계한 버스 노선 조정과 증설을 통해 사통팔달 유성을 만들겠습니다. 세 번째는 미래의 주역인 아이들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돌봄센터를 법정동마다 신설하고 운영시간도 현실적으로 늘리겠습니다. 현재 시범 운영이 발표된 교육발전 특구를 본 지정을 통해 교육 환경을 전주기적으로 업그레이드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경제적, 신체적으로 차별받지 않는 유성을 만들겠습니다. 천만 반려인 시대에 맞추어 2다리와 4다리가 동행하는 반려동물 보건소를 설치하겠습니다. 남녀 노소 간의 정보화 격차를 해소하고 모두가 행복한 유성을 만들겠습니다. 유성 주민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공약을 제대로 실천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조승래 후보가 30초를 충분히 활용해 주셔서 질문하시고 윤소식 후보는 1분 30초 동안 답변하시면 됩니다. 예, 그 윤소식 후보의 그 지역 관련 공약들을 잘 들었습니다. 예, 저도 많은 지역 공약을 했습니다. 대동소이한 것도 많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 부분은 힘을 모아서 같이 해결해 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국회의원은 지역 문제뿐만 아니라 국가의 방향과 주요 정책을 결정해야 하는 자리입니다. 윤 후보님께서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국가적으로 가장 시급한 입법과제가 무엇인지 국회의원이 되신다면 어떤 입법과제를 준비하고 계신지 질문하고 싶습니다. 예, 저는 거대 담론에 대해서는 당연히 우리 국민의힘에서 이미 발표한 내용이 있습니다. 정치개혁에 대한 7대 대선언을 저희들이 이미 했습니다. 불체포 특권이라든지 체포됐을 때 월급을 받지 않는다든지 이런 정치 개혁에 대해서는 저는 당연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이 부분에 대해서 눈을 감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정치 개혁과 관련된 이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서 국민들을 위한 국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제가 이전까지 안전 관련된 그 분야에서 경험을 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안전과 관련된 사각지대가 지금 많이 있습니다. 특히 저희 경찰 현장 직원들이 현장에서 조치할 때 법적인 부분이 미비돼서 조치를 못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인권이라는 이유로 안전을 소홀히 한 민주당의 책임이 상당히 큽니다. 사회 안전망이라는 것은 다소간에 인권이 침해받지는 않지만 인권도 당연히 고려해야 되지만 사회 안전망을 좀 더 촘촘하게 만들어서 범죄나 범죄의 예방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네, 이제 조승래 후보께서 다시 한번 30초 동안 보충 질문하시면 됩니다. 답변은 1분 30초입니다. 예, 구체적인 입법 계획은 제시를 못 하시는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 국회 이전, 완전한 이전을 약속을 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동안 선거 때마다 국민의힘은 국회 이전을 주장하다가 막상 추진하자 그러면 위헌 상태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국회 이전은 불가능하다라고 계속 얘기를 해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 위헌 상태라고 주장했던 국민의힘 이 주장을 철회하시는 건지 어떤 보관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세종시 국회 이전 문제에 대해서는 당연히 저는 뭐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세종시 국회 이전 문제가 결국 우리 국민의힘의 문제가 아니고요. 이미 이전부터 계속 이전 논의가 있었고 여야 간에 계속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번번이 당을 떠나서 전체적으로 이를 찬성하는 사람과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추진 자체가 미흡한 겁니다. 마치 국민의힘이 반대해서 세종시 국회 이전이 안 되는 걸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거는 상당히 인정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세종시 국회 이전이 되려고 하면 여야 간에 힘을 모아서 대국적으로 결정을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여야 구분하지 말고 당연히 세종시 이전에 대한 당위성은 충분히 공감이 돼 있기 때문에 이미 그리고 청사가 다 내려와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가 서울에 있음으로써 엄청난 불편을 겪고 있고 실질적으로 업무가 추진이 안 되는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민주당에서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신다고 하면 당연히 국민의힘도 거기에 찬성하고 반드시 다음 국회 내에서는 세종시 이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조승래 후보의 공약을 들어보겠습니다. 발언 시간 2분입니다. 물가 폭등, 무역 수지 적자 등으로 대한민국 경제가 매우 심각한 위기 상황입니다. 이렇게 낭떠러지에 빠진 민생을 살려야 됩니다. 그 길은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는 길입니다. 수도권 집중으로 지방 소멸의 위기도 매우 심각합니다. 수도권 1극 체제를 해소하고 지방의 자생력을 갖추기 위해서 광역경제특별법과 대전특별자치법을 추진하겠습니다. 과학기술 연구를 뒷받침하고 추격국가에서 선도국가로 발돋움하기 위해서 R&D 예산의 정부 총지출 대비 5% 투자를 법제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성을 미래를 가장 먼저 만나는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기술 개발과 연구 성과 확산을 위한 AI 실증 도시와 데이터 안심 도시를 구축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하고 가르치는 사람과 배우는 사람 모두가 행복한 학교를 위해서 국립대 특별법, 사립대학 전환지원법, 교육기본법 등 교육혁신 3대 입법도 추진하겠습니다. 예비타당성 조사 문제로 주춤하고 있는 대전교도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타 면제 법안에 대해서도 조속히 처리해서 결론을 내고 도안 3단계 개발까지 종합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실로 닥친 기후위기와 인구위기 대응책과 더불어 주 4.5일제 근로시간 도입 등 일하는 시스템도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일을 해본 경험이 있고 실력과 성과가 있는 곳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법률소비자연맹,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 등에서 저희 의정활동에 대해서 평가한 평가가 충청권 단연 1위입니다. 여당일 때도 야당일 때도 저는 실력과 성과로 입증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이제 윤소식 후보가 30초 동안 질문하시고 조승래 후보가 1분 30초 답하실 차례입니다. 예, 방금도 후보께서 충청권 1위라고 말씀하시면서 일 잘하는 후보라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상을 들여다보면 진장교도소 이전을 비롯한 지역 현안이 제대로 해결된 것이 없어 과연 그 말이 맞는지 의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해 대전 참여연대가 발표한 공약 이행률을 보면 18%입니다. 33개 공약 중 6개가 완료됐습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난해 발표한 자료는 그렇겠지만 최근에 또 발표한 자료가 있으니까 그 자료를 보시면 그 업데이트가 돼 있을 겁니다. 그거에 보면 제가 절반 이상의 공약 이행률을 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매니페스토 실천본부에서 제 공약 이행률을 81.8%로 평가했던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결과로 최종적으로 평가했다. 자료를 좀 업데이트 하시기를 바라겠고요. 물론 여러 가지 노력을 더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성 복합터미널 문제를 가지고 지지부진하다는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공영개발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공영개발이 가능하게 됐던 이유를 저는 그 논리를 제가 제공했다고 생각합니다. 롯데가 사업을 포기한다고 했을 때 제가 대전시와 대전도시공사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땅을 우선 매입해 둡시다. 매입해 두면 다른 민간 사업자를 유치하거나 혹은 공영개발을 하더라도 할 수 있는 여건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제안을 했었고 2018년도에 땅을 매입을 했고 그 결과 두 번째 민간 사업자가 좌절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장우 시장께서 공영개발로 하겠다고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보이는 성과 또 보이지 않는 성과도 착실히 만들어냈다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서로 여야와 정당을 떠나서 힘을 좀 모아서 지역 발전을 위해서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윤소식 후보 30초 동안 보충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은 1분 30초입니다. 예, 그 터미널 문제도 마찬가지로 8년 동안 이루어진 게 없다는 거죠. 계속 법적 시비에 휘말리고 공약을 해놓고도 제대로 실천이 안 되고 이거는 결국 무능하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질문하겠습니다. 유성구에 국립대학이 충남대학 한밭대가 있습니다. 지금 통합 논의가 지금 계속 시작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거에 대한 견해와 그다음에 국립대학 특별법 내용을 발표하셨습니다. 무엇을 담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우리 유성에는 국립대가 3개가 있습니다. 충남대 한밭대, 이게 교육부 소속의 국립대가 있고 과기부 소속의 이제 특수법인이 이제 카이스트가 있습니다. 국립대는 지역 경쟁력의 가장 근간이 되는 겁니다. 지역 거점 국립대학이든 지역 중심 국립대학이든 관계없이 국립대는 지역에 있는 국립대는 지역 경쟁력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근데 보십시오. 서울대와 충남대 한밭대를 비교해 보면 가장 결정적인 차이가 뭐냐면 이겁니다. 1인당 교육비가 서울대는 한 5천만 원 정도라면 충남대는 한 2천만 원 남짓입니다. 한밭대는 그보다 좀 더 적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국립대학 특별법은 지역에 있는 국립대학에게 보다 많은 재정 투자를 해서 서울대 수준의 재정 투자를 통해서 1인당 교육비를 그 정도 높이자는 겁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얘기를 합니다. 대학의 경쟁력은 결국은 1인당 학생들의 교육비 수준에 달려 있다고요. 이제는 과감하게 투자해야 됩니다. 학령 인구가 줄어들어서 이제 20만 명 좀 채 태어나지 않는 시대입니다. 지역에 있는 국립대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제가 열심히 뛰겠습니다. 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토론회 유성구갑 선거구 토론 생방송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주도권 토론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주도권을 가진 후보가 7분 동안 자유로운 주제로 토론을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질문은 1분 이내, 답변 시간은 30초 이상 보장해 주시고 질문이 길어지면 진행자가 제지할 수도 있습니다. 후보자의 유연한 자세와 소통 능력도 엿볼 수 있는 시간이니까 잘 활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조승래 후보에게 7분 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심각한 민생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또 윤소식 후보님의 생각을 좀 듣고 싶습니다. 어제 오늘 보도를 보니까 감자 가격, 사과 가격, 뭐 엄청나게 많은 품목들이 전 세계에서 가격이 가장 높다라고 보도가 돼 있었습니다. 엄청난 고물가가 우리 서민들의 삶을 엄청나게 짓누르고 있습니다. 그러니 실질 소득이 50만 원 이상 줄었다고 통계가 잡히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심지어는 코로나 때보다 훨씬 더 어렵다. 장사하신 분들은 장사하신 분대로
소비자는 소비자대로 다 어렵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민생이 어려운데 이 어려운 민생을 어떻게 해결하실 보관을 갖고 계신 건지 윤서식 후보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예, 그 현재의 어떤 고물가, 그 고환율, 고금리 문제는 지금 현재 그런 문제가 발생하게 된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습니다. 그 특히 뭐 전쟁이나 그 기후변화로 인해서 이런 그 문제가 발생을 한 거고요. 이런 문제를 그 정부에만 탓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저는 이거는 여야가 서로 협의해서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여야가 정쟁을 하지 말고 국회에서 논의해서 뭔가 해결책을 찾아서 서민들을 편하게 해주는 게 급선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제가 추가적으로 더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대안을 이렇게 제시했습니다. 지역화폐 등을 통해서 지역화폐 예산을 증액을 해서 지금 민주당이 이번 24년도 예산도 그렇고 23년도 예산도 그렇고요. 지역화폐 예산을 윤석열 정부는 한 푼도 반영을 안 했는데 저희들이 국회에서 증액을 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그 지역화폐가 사용되게 되면 정말로 골목 상권을 활성화하는데 아주 좋은 정책이다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식당 사장님도 또 미용실의 원장님도 많은 분들이 그렇게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대전 같은 경우만 보더라도 온통 대전이 이제 없어져 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윤 후보님께서는 이 지역 화폐 그리고 지금 대전시 없어진 이 온통 대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뭐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당연히 뭐 그런 부분들은 뭐 예산을 반영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아까도 뭐 우리 조 후보께서 말씀하셨는데요. 국회에서 지역화폐 예산을 반영했다. 근데 지난번 제가 토론회 때 국회에서는 정부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그러면서 그 R&D 예산을 6천억 정도 증액된 거에 대해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다수당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한다. 근데 국회에서 당연히 정부는 국회 여야 간에 합의를 해서 뭔가 거기에서 결정을 하면요. 정부는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당연히 정부는 동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R&D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역화폐를 살리기 위해서 R&D 예산을 포기한 겁니다. 지역화폐는 누가 주장했느냐? 이재명 대표의 공약입니다, 공약. 그렇기 때문에 지금 R&D 예산과 관련해서도 지금 여기에 제가 이 예산 통과할 때 조성래 후보도 R&D 예산 통과할 때 찬성을 했거든요. 근데 결국은 이 지역화폐를 살리기 위해서 결국 찬성한 거지, 결국 그거에 대한 책임은 분명히 조성래 후보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 말씀 나왔으니까 제가 질문을 좀 드려야 되겠는데요. 여야가 합의하고 정부가 동의해야 국회에서 예산 증액이 됩니다. 정부가 동의하지 않으면 단돈 1원도 증액할 수가 없습니다. 지역화폐 예산과 R&D 예산이 다른 점은 바로 그거에 있는 겁니다. 지역화폐 예산뿐만 아니라 국민의힘이 정책적으로 했던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서로 이렇게 교환하는 과정 속에서 형성이 됐다고 보고 있고요. R&D 예산은 저희들은 일관되게 최소한 2조 원 이상의 증액이 필요하다라고 일관되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도 그것을 수용하지 않았고 정부도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구조 속에서 6천억 증액에 동의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만들어졌다는 걸 제가 수차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자, 근데 만약에 이 예산에 대해서 6천억이 찬성해놓고 이제 와서 딴소리냐? 그럼 그걸 찬성하지 않으면 5조 2천억 삭감된 그 원안이 올라오게 돼 있고 그것도 부결시키면 준재산이 편성이 되는데 정말 참 고통을 갖고 우리 연구자들에게 정말로 미안한 마음을 담아서 제가 그래서 토론도 했고 정말로 연구 현장에도 미안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근데 정부 여당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동의도 하지 않고 야당이 그렇게 하지 않았냐라고 책임을 전가하는 아주 무책임한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질문을 또 드리면 이게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클 텐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단하고 계십니까?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연히 지역 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당연히 그거는 저도 정액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셨던 내용 중에 법적으로는 정부 동의가 있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이전까지 국회 예산 처리하면서 여야 간에 합의하고 정부는 그거를 정부 의지에 의해서 동의하는 게 아니고요. 여야 간에 합의되면 정부는 동의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여야 간에 합의를 하면 결국 그대로 결정되면 정부는 당연히 수순에 의해서 동의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마치 정부가 반대하면 예산이 통과가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민주당의 최소 2조 원 이상의 증액 요구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동의하지 않았고, 두 번째로는 그거에 대해 정부도 동의하지 않았고, 이게 R&D 예산 국회 증액의 진실입니다. 책임은 정부와 여당에게 있는 것이 민주당한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네, 발언 시간이 종료되었습니다. 이번엔 윤소식 후보에게 주도권이 주어집니다. 7분입니다. 저는 아쉬운 게요. 국회의원을 8년 하신 조 후보가 자꾸 왜곡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결국은 여야가 합의해서 간다고 하면 정부는 동의해 줄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지금. 그리고 국회라는 게, 예산이라는 게 국회에서 당연히 국회에서 결정해야지 예산이 확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출 예산 아니거든요. 그런데 마침 정부가 모든 정권을 갖고 있는 지금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고요.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한국 성폭력 상담소 등 29개 여성단체 공동성명으로 이 안희정 미투 관련된 내용을 발표하면서 카드뉴스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조승래 후보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사진이 있습니다, 사진이. 여기 사진이 지금 있는 거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 여성단체 공동성명 내용이 뭐냐면 조직 내 성폭력 사건 해결과 재발 방지 구축을 방해한 정치인들은 총선 출마도 공천도 안 된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조승래 후보께서는 여성단체가 그렇게 요구했는데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이에 대한 견해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 여성단체의 주장이 어떤 거였습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조직 내 성폭력 사건 해결과 재발 방지 구축을 방해한 정치인들은 총선 출마도 공천도 안 된다. 그러면서 여기에 내세운 게 조승래 후보에 대해서는 안희정 전 비서실장, 국회의원 안희정 성폭력 사건에 대한 대법원 유죄 판결 후까지 해당 사안에 대해 사의 표명 없음, 안희정을 옹호하고 피해자를 공격하는 팬카페 운영자를 지속 국회의원실 보좌관으로 고용했다. 그래서 권력 성폭력 2차 가해자 22대 총선 출마 안 된다. 이렇게 발표한 겁니다. 예, 그거는 사실과 완전히 다른 얘기를 지금 여성단체가 하는 것 같은데요. 일부 여성단체들의 주장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가 불거졌을 때 2018년도에 저는 이미 있어서는 안 될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제가 분명히 얘기했고, 심지어는 제가 우리 안에 있는 적폐가 확인됐고 드러났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정말로 철저하게 파헤쳐야 된다, 바로 잡아야 된다까지 제가 얘기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과 관련해서 이미 이건 법의 심판까지 다 끝났고 다 끝난 사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무슨 변호하거나 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이미 말씀드렸다는 것이고, 그리고 뭐 또 다른 문제에 대해서는 그거는 초창기에 벌어졌던 약간의 혼선의 문제인 것이지, 이 문제 가지고 지난 4년 전 총선에서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들을 이제 와서 그걸 끄집어내는 이유에 대해서 저는 이해할 수 하실 없습니다. 수 있습니다. 예. 지금 마찬가지, 아까 대답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본질을 자꾸 본질과 다른 얘기를 지금 계속 하시고 계십니다. 이 얼마나 진정 교도소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본질과 다른 얘기로 유권자가 제대로 판단을 할 수 없게 지금 조 후보께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 얼마나 피해가기, 그 다음에 실제 사실에 대해서 다르게 해석하기, 뭐 이런 거는 사실은 유권자들이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한 가지만 그 동성애를 합법화하는 법률을 제정하는 것에 대해서 혹시 뭐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동성애 법안에 대해서 제출된 바가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아니 만약에 제출됐다고 하면 그 찬성하실 겁니까? 아니면 반대하실 겁니까? 찬성 받는데 문제는 그 법안이 어떻게 성안되어 있느냐 이런 내용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어떤 그 주제에 대해서 A냐 B냐 가냐 부냐 이렇게 획일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법안이 어떤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꼼꼼히 따져보고 확인하고서 동참 여부를 결정할 것입니다. 예. 그 최근 이재명 그 대표의 발언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중국에도 세세, 대만에도 세세해야 한다는 이재명 대표의 망언 때문에 많은 분들이 분노하고 계십니다. 굴종외교라는 표현도 나오고 있는데 혹시 그 조성래 후보께서도 같은 의견이신지 궁금합니다. 지금 우리는 대한민국은 그 북한하고의 이 적대적 관계, 그리고 미중 간의 패권 경쟁,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또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이렇게 다양한 주변의 안보 위협 속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국익을 어떻게 지켜나갈 것인가, 이게 가장 결정적인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국익을 어떻게 잘 지켜나갈 것인가라는 그런 취지로 저는 얘기를 한 것이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고요. 말에 대한 이 뉘앙스 이런 걸 가지고 공격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오히려 그렇게 말씀하시면 요즘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이 막말은 정말로 차마 입으로 옮기기 어려울 정도로 심각한 막말을 하고 계신 것 같아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꽤 점잖고 나름대로 상당히 논리적인 분으로 다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갈수록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갈수록 마무리하겠습니다. 갈수록 좀 말이 좀 거칠어지시는 것 같다. 안타깝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대전교도소 관련해서 이 자료가 지금 조성래 후보께서 의정보고의 자료로 만든 자료거든요. 근데 예타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여기에 보면 대전교도소 이전 본격 추진, 예타 신청으로 교도소 이전 사업 첫 단추, 대전의 20년 수건 사업 해결 목전, 이렇게 이 표현을 하셨거든요. 근데 이걸 보면 조성래 후보께서도 예타에서 당연히 통과될 걸로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문제는 예타가 필요 없는 사업을 예타로 진행했다는 게 문제입니다, 지금. 예, 답변 시간 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타가 필요 없는 사업을 예타로 진행했다는 건 교도소만 보면 그렇습니다. 교도소만 보면 그런데 제가 계속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대전교도소 이전을 통해서 남는 잔여 부지, 도안 3단계 종합개발, 이 부분은 예타가 여전히 남는 문제이기 때문에 묶어서 진행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주도권 토론까지 잘 마쳤습니다. 이제 세 번째 공통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근 정부가 의대별 정원 배정안을 발표한 결과 충남대는 90명이 증원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카이스트도 의사과학자 육성을 위해 과학기술의학 전문대학원 신설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흐름에 대한 견해와 더불어 대전 지역 의료 서비스질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순서에 따라 윤소식 후보 답변을 듣겠습니다. 시간 1분 30초입니다. 지역의 의료체계 혁신 방안은 이번 의료대난과 분리하여 생각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지난 98년 의학 분업 사태 때 사회적 합의를 통해 훌륭히 극복했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문제의 핵심은 의대 정원 증원입니다. 제가 대전경찰청장으로 근무하면서 겪었던 일입니다. 대전에서 칼로 복부 부상을 당하는 사건이 저녁에 동시에 3건이 발생했습니다. 문제는 응급실에 의사가 없어서 이들 부상자 3명 중 1명은 천안 단국대병원으로 이송되고 2명은 청주의 충북대학병원으로 이송한 사건입니다. 당연 골든타임을 넘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대도시인 대전이 이런데 소도시는 어떻겠습니까?
의료체계 개선이 왜 필요한지 절실히 느꼈습니다. 현재 지역의사, 공공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이 국회에 계류되어 있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통과되어야 합니다. 외국에서도 우리나라 의료체계를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의사분들의 헌신에 대해 존경을 표하고 싶습니다. 다만 환자들이 지금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환자들을 위해 의사분들이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와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네, 이번에는 조승래 후보 말씀을 듣겠습니다. 1분 30초입니다. 예, 먼저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최우선이다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대 증원 또 의사 증원 문제는 보수 정부나 진보 정부를 뛰어넘어서 계속 추진되었던 사안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증원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것을 추진하는 방식의 문제입니다. 밀어붙이기 방식으로는 기대했던 효과를 달성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단순하게 양적인 확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공공의료, 필수의료, 지역의료와 같은 이런 시스템 개선을 하지 않으면 양적인 확대가 오히려 의료 현장을 또 혼란시킬 것이라는 걱정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대전시에서는 뭐 지난 그 문재인 정부 공약도 걸었었고요. 그래서 공공의료 확충을 위해서 어린이 재활병원을 만들었고 또 대전 또 시립의료원도 만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공공의료 필수 의료를 확충하는 노력들이 하나가 필요한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대전 지역은 우수한 과학기술 역량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과학기술과 의료를 결합한 이 의사과학자 양성에 저는 박차를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통해서 신약 개발이라든지 의료 장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활발하게 개발하고 사업화함으로 해서 그 혁신적인 기술이 의료 시스템을 훨씬 더 업그레이드 시키는 방향으로 할 수 있도록 대전시가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한 번씩 질문하실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질문은 30초, 답변은 1분입니다. 윤소식 후보부터 질문하시죠. 그 의료 사태에 대해서는 지금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의료 사태로 인해서 의사들이 없어서 그 환자들은 상당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누구의 잘잘못을 떠나 여야 간에 머리를 맞대고 해결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사들의 행동에 대해서 그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조승래 후보께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건 제가 조금 전에 답변을 드린 것처럼 이 현재 발생하고 있는 이 혼란, 그런 정부의 밀어붙이기도 문제이고 의사 선생님들의 대응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중심으로 해서 의사 선생님들 그리고 정부 당국자들도 함께 머리를 맞대자 이렇게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이미 민주당은 그렇게 제안했습니다. 의대 정원 확대를 위해서 협의체를 만들어서 여야도 참여하는 협의체를 만들어서 정말로 국민적 토론을 통해서 결정합시다. 그런데 이거를 안 받고 있는 게 지금 현재 정부 여당입니다. 심지어는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2,000명 증원은 너무 무리가 있으니 좀 숫자를 좀 줄여보자라고 제안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과 용산 대통령실은 끔찍도 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정말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협의체를 만들어 논의합시다. 네, 이제 조승래 후보가 질문하시고 윤소식 후보가 답변하시면 됩니다. 예, 대전 지역은 의사 과학자들을 양성해서 정말로 대한민국의 바이오 메디칼 산업을 끌고 나갈 수 있는 잠재력과 역량을 충분히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명연구와 함께 바이오 파운드리 같은 것들 구축을 위해서 애를 썼던 기억이 납니다. 그럼 결정이 돼 예타가 통과됐으니까요. 자, 그래서 우리 윤석열 후보, 죄송합니다. 윤소식 후보님께서는 이렇게 의사과학자 양성을 위한 보관이 있으실지 여쭙고 싶습니다. 예, 뭐 당연히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논의되고 있는 그런 부분에서 보면 당연히 의사나 과학자는 양성해야 되고요. 문제의 본질은 과연 의사의 이 숫자가 과연 적정한지에 대한 문제가 계속 논의가 되고 있는 겁니다. 의사 정원이 많다 적다. 저는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많은데 의사가 많은 데는 많은데 실질적으로 시골이나 이 소도시로 갈수록 의사가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뭔가 그거에 대한 문제를 분명히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의사 정원에 대해서는 당연히 늘려야 되고 지역 의사를 양성해야 되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과학자 마찬가지입니다. 과학자들도 지금 대덕 그 과학단지가 결과적으로 여러 곳에 또 다른 그 과학단지가 생기면서 아쉬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대덕 과학단지가 제대로 갈 수 있게. 네, 발언 시간이 종료되었습니다. 그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실 수 있는 마무리 발언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각 30초씩 드릴 텐데요. 조승래 후보부터 말씀하시죠. 30초입니다. 예, 유성구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조승래입니다. 많이 어렵습니다. 이렇게 어려울 때는 유능하고 검증된 일꾼이 필요합니다. 누가 더 실력 있고 비전 있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저 조승래는 여당일 때도 야당일 때도 실력과 성과를 만들었습니다. 세계 최초로 구글 갑질 방지법도 만들었습니다. 앞으로 삼선의 이름값에 맞는 확실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4월 5일, 6일 사전투표에 꼭 참여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윤소식 후보도 마무리 발언해 주시죠. 30초입니다. 예, 유성은 전환기에 있습니다. 교촌동 160만 평의 국가산업단지 지정으로 유성은 소비도시에서 생산도시로 변모하게 됩니다. 유성 경제가 살아날 것이며 유성의 젊은 인재들은 유성에서 자신들의 꿈을 키우면서 유성 발전을 위해 역량을 발휘할 것입니다. 문제는 속도입니다. 윤소식은 공직생활하면서 오롯이 일로 승부한 사람입니다. 강한 여당으로부터 해결을 할 적임자입니다. 유성에서 일할 수 있도록 기호 2번을 뽑아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준비한 순서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의 자리가 유권자의 알 권리와 현명한 선택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유성구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토론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 방송은 중앙선거방송 토론위원회 누리집과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두 분 후보 모두 수고하셨고요.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